윤석열의 식탐이 심하다는 주장이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내 커피가 이거 한 잔이가 안 되지 이거 세 잔은 줘야지 이 새끼들. 교도관들이 윤석열을 진상송님이다. 이런 진상 이거. 이 JTBC 보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이게 어차피 부실 수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미 수사를 하기도 전에 2024년 5월 불기소 문건을 이미 만들었어요. 미리 만들었어. 근데 네, 시점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윤석열의 식탐이 심하다는 주장이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측 변호인단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의 반박을 했단 말이야. 네. 커피가 이거 한 잔이가 안 되지 이거 세 잔은 줘야지 이 새끼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네. 이 법무부 감찰관이니까 평소에 이제 교도관들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 교도관들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를 전한 건데 윤석열 변호인 쪽에서 반박을 하니까 다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교도관들이 윤석열을 진상송님이다. 이런 진상 이거. 그러니까 식탐이 강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교도관들이 계속 했대요. 네. 예. 아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인 게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학교 법대 다닐 때 유치장이나 이런 데 견학을 가잖아요. 네. 거기 나오는 음식들의 상태를 본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는 정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음식을 줘요. 맛이라는 측면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음식들이란 말이죠. 그렇지. 그 음식에 식탐을 부리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심지어 얘는 대통령이었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모르는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 있어. 아, 그게 아란 장풍 대작전의 정신 아니겠어요? 유수환 감독의 영화입니다. 예. 그는 이 초능력이 있는 거야. 야, 진짜 대단한 새끼다. 어디에선가도 식탐을 느낄 수 있는. 그 예를 들어 구치소 독방에 앉아가지고 계속 보면 이렇게 보이는 그 배경이 똑같을 거 아니냐? 그럼. 그러니까 식탐을 저 벽을 맛을 보면 어떤 맛일까? 말하자면 그런 식이 아니고서는 네. 이 정도의 증언이 나올 수 있을까? 아, 정말 대단해. 근데 예. 나는 여기서 그 뭐 커피를 좀 더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 부분 있잖아. 나는 이 자체도 특혜라고 보거든. 그럼요. 그렇지. 커피를 줘? 커피를 왜 주지? 아니 그 내가 이제 뭐 전형 수용생활 잘 모르지만 얘기 들어보면 그 안에도 다 있대. 믹스 커피도 제공이 되고, 그러니까 대신 믹스 커피를 줄 때 뜨거운 물을 거기서 끓이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뜨거운 물을 제공해주는. 어. 그리고 믹스 커피는 그 영칭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믹스를 들고 있다가 뜨거운 물 주세요 하면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커피 타 먹는 거죠. 아, 그러면은 네. 감방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맛이겠네. 그럴 수 믹스 있죠. 커피가. 그럴 수 아니 그러면 영치금 많잖아. 음. 그러면 커피를 좀 더 먹고 싶다가 아니라 그거 사가지고. 아니 이게 내가 들은 얘기는 이게 없어서 더 달라 그런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을 더 달라는 얘기겠지. 예를 들면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나 뭐 그런 게 제약이 있는데 난 좀 더 먹고 싶다. 얘 취지였던 걸로 난 들었어요. 그 설국열차 영화 아시죠? 알죠. 거기 보면은 그 왜 그 단백질 바가 나오잖아요. 극 중에서는 이제 벌레가 알아서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근데 봉준호 감독이 배우들이 혹시나 이걸 맛있게 먹을까봐 진짜 양갱을 안 가져갔대. 그래서 미역을 갈아가지고 정말 더럽게 맛없게 만들었다는 거야. 왜냐면 이걸 맛있게 먹어버리면 이 리얼리티가 안 살잖아. 야 그래도 미역. 그거를 윤석열한테 줘봐야 됩니다. 그런데 맛있게 먹는다면? 근데 그 촬영장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걸 맛있게 먹었대. 그 여배우 누구야?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냐? 아씨, 영화 유튜버가 이러면 끝장인데. 나탈 틸튼? 저기. 틸다 스윈튼. 틸다 스윈튼. 나탈리가 자꾸 떠올랐어. 틸다 스윈튼만 이걸 맛있게 먹었대. 왜? 몰라. 아마 평소에 샐러드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아마 이런 맛에 해조류를 익숙한. 좋아했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틸다 스윈튼만 이걸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데. 근데 틸다 스윈튼은 다른 음식은 많이 안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윤석열은 아마 이것도 맛있게 처먹을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모든 내가 얘기했잖아. 모든 음식에 모든 안주에 사연이 있다니까. 내가 만약에 그 미역으로 만든 걸 알았으면 야 미역은 그러면서 기장에 가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우리 대결 쪽 분들 너무하시네. 왜요? 유재석 닮은 사람이라는 거.
너무 배우예요. 틸다 배우. 스윈튼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는데. 굉장히 그리고 예뻤던 분입니다. 그 특수분장, 그러니까 저 설국열차에서는 특수분장. 특수분장을 하고 그렇지. 제껴내면 예. 굉장히 매력 있는 배우입니다. 그럼요. 아 이제 시사 유튜버 다 된 거란 형. 이제 배우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내가 틸다 스윈튼을 기억을 못하다니. 예. 자 민주당 당 대표 이름은요? 너무 따뜻하게 기억나죠? 너무 따뜻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설국열차 주인공 기억이 안 나요. 자 이번 국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두 사람은 몰라. 아이고. 아니 나는 어제 네. 이 JTBC 보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제 충격이었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차피 부실 수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거의 뭐 황제 수사를 받았고, 그렇죠. 공무원장하고 핸드폰 다 반납하고, 경호처 뭐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미 수사를 하기도 전에 네. 뭐 불기소 처분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김건희를 수사를 하기도 전에 2024년 5월 네. 불기소 문건을 이미 만들었어요. 미리 만들었어. 근데 네. 시점이 네.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에 부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이 문건 만들었어. 그럼 그래- 우리가 딱 생각하기 쉬운 거. 이창수의 미션은 이 새끼 이거 하러 왔네. 그치. 오더 바꾼 거지. 와 이거 말이 됩니까? 야, 이게 진짜 충격적이야 진짜. 충격적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 더 충격적인 거. 당사자를 조사를 안 했으니까 이 불기소 문건을 만들면은 김건희가 뭐라고 뭐 얘기하는 그런 거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미 다 써놨다는 거죠. 예상 진술까지 썼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누가 검사가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이 100%지. 문건을. 네. 그럼 이거는 불기소 문건이 아니라 대본 쓴 거죠. 그렇죠. 시나리오 작가지.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검찰 나리들은 검사 나리들은 말이죠. 작가 시키면 시나리오를 참 잘 쓴다, 그지? 그 막 연어 먹이면서 시나리오 쓰고, 이런 거. 아니 그렇게 시나리오를 잘 쓰시면 시나리오 작가를 하시지 왜? 아니 법을 배우신 분들이 자꾸 작가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모습들이 사실 다 진짜였던 거야. 검사들의 모습은. 어지간한 드라마 영화보다 이상인 진짜. 거지. 그 이상이지. 이상인 이런 상상을 어떻게 해? 아니, 그러니까 그 2024년 7월에 김건희가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가지고 휴대폰까지 반납해가면서 조사해줄 때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지. 아니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건 알겠는데 뭐 저렇게까지 해라고 했는데 이미 대본까지 다 써놓다 보니까 사실은 소환할 필요조차 없었던 거야. 나는 무슨 예. 의심까지 했냐면 어제 JTBC 리포트를 딱 보고 문건을 미리 만들었잖아. 저기 황제 조사하러 네. 가기 전에 네네네네. 보내는 거지. 네. 여사님 저희가 미리 만들었는데 음. 우리가 그 예상 진술까지 그렇지. 만들어서 한번 참고하시죠. 이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이 가능성도 조사해야 된다라고. 아 저는 그 100% 그랬을 100% 거라고 봐요. 예. 문건을 대본을 왜 써? 그렇지. 그러니까 더 황당한 게 대본까지 써서 갖다 바쳤는데도 그래도 김건희는 죽어도 검찰 출석은 못하겠다고 한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장소까지 바꿔준 거야. 그렇지. 그리고 핸드폰을 반납하고 들어가는 굴욕을 스스로 그렇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뭐 검사 나부랭이 뭐 자존심 아이고 이 새끼들아 진짜. 그리고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그 담당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들한테 어이 이 불기소 문건 이거 좀 참고해. 그것대로 하라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답을 내려놓고 수사를 했다는 거고 2024년 5월이 이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가 또 어떤 시기입니까?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텔레그램 메시지 보내고 맞아. 그렇죠. 나 수사 왜 하냐? 이거 이원석 총장이 시킨 거냐? 그렇지. 거의 이런 취지로 얘기해가면서 김정숙이나 좀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수사팀하고 중앙지검장이 싹 갈린 거 아닙니까? 이창수로. 그렇죠. 김건희가 그렇게 직접 문자를 보냈으면 그 뒤에 윤석열이 쫓아와서 또 얼마나 개지랄을 했을 그렇죠. 거야. 윤석열 대화 내역도 있어요. 박성재.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봐봐, 야 이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 본 거. 여기 이 과정에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 네. 그래서 기자들이 묻잖아. 7초 침묵. 아유. 7초. 그게 최대한의 항의였다. 이것도 정말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지. 응? 아 이거는 진짜 와 이거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진짜. 이창수 지검장이 그
검사들한테 수사 검사들한테 보낸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제일 황당한 게 그러니까 무혐의 판례를 검토하라 그랬대. 네. 그것도 문제예요.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고 지시한 거잖아. 판례를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갖다 붙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그 전주 손모 씨 유죄 판결 나왔어. 그렇죠. 사실 김건희를 무혐의 만들기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창수가 어떤 판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냐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야 무죄 나오더라. 어. 네, 보이스피싱 그 현금 인출책은 무죄 나오던데 같은 범죄자라도 그 정도까지 간 거야. 근데 현금 굉장히 무리하게. 현금 인출책이 자기 돈 투자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리하게 무혐의 논리를 만들으라고 지시한 거예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판례를 검토하라고 할 정도로. 막 나가는 거지 사실은. 이거는 진짜 이제 이런 말 하긴 좀 스스로 이런 말은 좀 민망한데 가끔 그 뭐지 자기네들 영화 재밌는 것처럼 빨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전 얘기입니다. 제가 영화 유튜버 한창 제일 잘 나갈 때 그거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 꿀잼이라고 얘기하고 막 꿀잼 예약 뭐 이런 거 막 만들어주면은 솔직히 약간 한 2.3초 흔들렸어. 내가 한번 자존심 접고 이거 하면 액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오네. 그 생각 하는데 내가 그 다음에 한 생각은 그거였거든. 한 번 이렇게 개가 되면 그렇지. 빠져나오기 어렵죠. 빠져나오기 그 힘들죠. 다음부터는 계속 개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씨발 싫어. 이러고 거절했거든. 니들은 나보다도 못한 거야 진짜. 김건희는 사실 돈을 주는 건 아닌데 그죠? 그럼.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권력을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한번 들어주면 이거는 단순히 부실 수사 뭐 이러면은 사실은 뭔가 이게 다시 조사라든가 수사를 할 때 책임을 뭐 물을 수는 있는데 애매하죠. 그렇지. 알아서 기었다 뭐 이렇게 알아서 되니까. 기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처벌할 거야. 근데 이거는 다르죠. 이젠 직권남용이지. 이거 완벽한 직권남용이지. 그렇지. 아주 교과서에 적을 만한 직권남용이에요. 그렇죠. 이거 진짜로. 거기다가 그 일선 검사들은 뭐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그 부당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법 왜곡죄 이런 게 있습니다. 범죄를 검사 범죄예요 이건. 검사 맞아요. 범죄. 이창수부터 그 지휘 라인에 있었던 그리고 김건희하고 박성재랑 맞아. 그것도 아직 그거는 기소가 됐나요? 근데 박성재가? 그거 기소 안 됐죠. 안 됐어요. 네.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그렇죠. 박성재가 일부 기소가 됐다라고 한들 사실 김건희도 이제 딸려 들어가야 되는 건데 김건희는 기소가 안 됐거든요. 그 문제로 박성재 문자 보낸 근데 거. 이게 연동이 되는 게 이창수도 미션 받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처리를 한 거잖아요. 누구 미션 받고 들어갔을까? 뻔하지. 윤석열 미션이겠지.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다이렉트 오더겠지. 다이렉트로 난 박성재 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김건희랑 박성재랑 나눈 그렇죠, 메시지 이거랑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넌 박성재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박성재, 봐요. 윤석열, 김건희 다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진짜 참담하더라고. 근데 어제 JTBC 기사를 보는데 자, 법 왜곡죄 검사 처벌법입니다. 이거 핵심 내용이 처벌 강도가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 정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처벌 근거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법에 적혀 있어요, 이제. 검사가 이딴 식으로 수사를 해도 이게 제일 애매모호했거든. 왜냐면 그렇죠. 그 기소를 검사가 하니까. 그렇죠. 기소도 안 할 뿐더러. 그래, 기소 안 하잖아. 근데 이제 공수처가 할 수 있어요. 너희 새끼들 한번 진짜 엿대봐라. 공수처 아니면 아마 이제 중수청이 아마 먼저 수할 가능성도 있는데. 중수청이 할 수도 있겠죠. 이제는 어쨌든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이거 한번 이런 거 하면 진짜 인생 조지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나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검사 말고 일반 공무원이야. 봉우리하고 거업하고 내가. 근데 이거를 막 미리 불기소 문건 만들고 뭐 야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지시를 받아. 그럼 손 떨릴 것 같거든. 진짜 나도. 그렇지. 와 나중에 이거 엿대는데. 나 그 인생의 기로가 온 거지. 이 명령을 어기면 나 이 조직에서 쫓겨날 거고. 그렇지. 근데 이걸 들어주면 나중에 아마 엄청나게 내가 불이익을 받아.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나는 이 어제 JTBC 보도 이렇게 보면서 이 선수들은 고민의 흔적이 안 보여. 그러면 얘네는 뭐야 대체? 확신범이지. 얘네는 그냥 나 검사 이렇게 기소도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면은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미 사고 방식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는 거야. 박혀 있는 거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솔직히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이 덜덜덜 떨리는 사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이게 뭐 비양심이라는 표현도 좀 부족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예전에 김건희 때문에 권익위의 국장한 분은 스스로 생을 막았어요. 네. 이거 명품백 이거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내가 평생 해온 일을 부정당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부패 문제인데 이거를 왜 문제 없으면 처분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이름 맞나 모르겠어요. 무슨 그 친윤인데 그 사람도. 맞아요. 예. 네. 신윤. 그 사람 압박을 받아가지고 네.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정승윤. 그 사람 네. 나중에 부산 교육감인가 선거도 나갔어. 맞아요. 그래놓고. 맞아. 거기 선거할 때 막 목사들 와가지고 막 소년부 축사해주고 막 이랬지. 네. 소년부 그것도 저 대선이랑 선거법 위반으로 엮여서 다 유죄 판결 그렇죠. 받은 상태인데 아무튼 그 권익위 국장님도 검사 못지않은 높은 사람이에요. 국장님이면 반부패부 국장이었다고. 그렇죠. 그분은 그런 선택을 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검사라는 작자들이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속전속결이야. 그리고 막 5월달에 그렇게 이창수한테 지시 받고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은 이렇게 덮어주고요. 또 죄 없는 사람은 간첩 조작 사건 만들어가지고 맞아. 보내버립니다. 그냥 인생을 조져버려요. 그러니까 유우성 씨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생각을 해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 공무원이야. 덜덜덜 떨어요. 그럼요. 이거 어떻게 해? 일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지시를 받아. 덜덜 떨지. 그럼. 그리고 진짜로 양심 있는 사람 이거 못하겠다. 불이익을 받아도 난 못한다고 얘기를 할 거라고. 하잖아 얘네들. 하잖아. 야, 저 진짜 충격이야. 이우석 씨 사건 때는 증거 조작도 했어요. 얘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조직의 문제. 이 조직은 이렇게 해도 별 탈이 없다. 이게 구성원들 사이에 인이 안 박혀 있으면 절대 이게 못 하거든요.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고 그렇지. 그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은 작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야. 나는 이것도 한번 소설인데 이렇게 할 때 그 지시를 받은 검사가 있겠지. 인간적으로 갈등 때리겠지. 그때 그랬을 것 같아. 야, 막 기소 우리가 해. 그래. 야, 수사 기소권 다 우리가 있어. 걸렸다 한들 우리가 기소 안 하면 어쩔 건데? 우리가 뭉개면 뭐 또 해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럼. 그래서 그리고 관본권 띠지 분실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 아래 직원들 시키면서 100% 그랬을 걸? 야, 우리가 기소 안 하면 돼. 이게 진짜 마법의 주문이지. 그렇죠. 기소 안 하는데 어떻게 네가 처벌받을 거야? 그리고 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었으니까 이제 끝났지만 그렇죠. 특검까지 출범해서 수사를 했지만 저는 특검이 열심히 했다고 보거든요. 안건서 특검이. 그런데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검사 범죄에서 수사를 자기네가 했었기 때문에 증거를 자기네가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그게 이제 진짜 문제예요. 증거를 다 날린 거예요. 사실. 예. 고의로 없앤 거지. 윗선 지시가 있지 않고서야 벌어질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특검까지 했는데도 못 찾았다. 이거는 증거 인멸을 이미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다시 뒤벼봐야 돼요. 예. 이놈들 처벌하는 데만 법 너무 잘 만들었네. 그러니까. 법 왜곡죄 아주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서 어쨌든 물론 여전히 걱정하시는 분들은 야 중수청이나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해서 넘기면 뭐해. 수사권 분리돼서 잘해서 넘기면 뭐해. 어차피 기소는 여전히 검사가 하잖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소 아니면 그만 아니야? 맞습니다. 맞는데 수사권이 분리돼가지고 수사 단계부터 개입이나 견제를 못한다는 거 검사들이 이거는 엄청난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그렇지. 옛날에는 수사부터 만져버리면 되거든. 기소까지 그렇지. 안 넘어와도 되거든. 맞아요. 예. 근데 수사를 예를 들어서 중수청에서 열심히 해서 잘 만들었어. 막 보도로 나와. 기소 안 하기 힘들어요. 네. 기소 안 하기 힘듭니다. 그럼요. 경찰도. 예. 그리고 남아있는 것 또 하나 있죠. 사법개혁도 동시에 벌어지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 또 판사들이 판결 그지같이 하면 또 이것도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하죠. 네. 그래서 검사 번지는 어쨌든 과거보다는 우리가 진상규명하거나 처벌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진 게 그렇죠. 최근에 법안 통과들로 우리가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건 점진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음. 꼭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법안 또 넣을 수 있고요. 네. 법안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